안녕하세요. 스페이스 크리에이터 제로투텐입니다. 네, 오늘은 GTX A 호재로 확 뜬 파주시에 대해서 그 분위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상승을 했다가 좀 많이 조정이 됐죠. 그래서 이런 파주시의 모습을 한번 제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2040 파주 도시기본계획이 나왔으면 그 자료를 받겠지만 아쉽게도 아직 나오지 않아서 2030 파주 도시기본계획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주시의 전반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고 현 시세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파주시의 교통을 먼저 살펴보면 현재는 경의중앙선만 다니고 있지만 추후에는 GTX A 노선과 3호선 연장이 계획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주시 종합 도로망도 보고 이제 도로책을 보면은 이렇게 위와 같고 서울 문산고속도로, 자유로 등이 서울과 접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제 2030 파주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약 10년 전인 2014년 자료만 확인할 수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은 참고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65.6%로 압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차 산업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 네, 3차 산업의 비율이 높은 의왕, 이천, 광명에 비해서 2, 3차 비율이 유사한 비율로 포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재정 대립도는 감소하는 추세라서 지령적인 베드타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넘쳐나는 서울의 수요를 받아서 그런지 인구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도시 세력권이 뭐 행정권, 경제권, 사회문화권, 환경권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대략적인 특징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이랑 일산과 가깝거나 연계된 곳을 좀 유심히 보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파주시의 도시 공간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파주시의 도시 공간 구조는 3지역 중심, 8지구 중심, 1주축, 4보조축 체계인데 3지역 중심과 8지구 중심부터 보면 3지역 중심은 문산, 금촌조리, 운정교화, 8지구 중심은 적성부터 탄현 이렇게 나눠집니다. 기존 교화 금촌 도시 중심을 운전교화, 금촌조리 지역 중심으로 집적화를 했고요. 균형 발전을 위해 읍면별 중심지에서 지구 중심을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축의 경우에는 1주축, 4보조축 구조인데 1주축은 통일노축 있고 4보조축은 자유노축, 내륙축, 동서축 보조축, 동서보조축, 남북보조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좀 간단히 살펴보면은 산업축의 경우에는 산업주축, 개성공단에서부터 LCD 산업단지, 파주 희망 프로젝트, 테크노밸리 이렇게 이어지고 여기 쪽에서는 LCD, OLED, ICT 융복 산업을 육성한다고 합니다. 산업 보조축은 출판 도시부터 이렇게 통일동산, 축현, 선유산당, 적설산당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출판, 예술, 의학, 공단 배후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이 이제 산업 주축이고 파란색이 산업 보조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전축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공간 구조를 보면은 이제 문산, 금촌조리, 운정교화 이렇게 주축이 되고 여기 연결이 되는 축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서울이랑 일산 쪽이랑 인접해 있는 운종교와 금촌조리 쪽이 좀 더 개발 압력이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통일이 되고 북한 쪽에서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내려오면서 북한과 더 긴밀한 경제 교류를 하지 않는 이상 이쪽이 더 근데 남부 쪽, 운종교화 쪽 이쪽이 좀 더 강해지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생활권을 연장선에서 보면은 문산이랑 금촌조리, 운정교화를 나눠볼 수 있는데 생활권별 인구 배분 계획만 봐도 운정교화 생활권을 주목해야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시면은 거의 한 반 정도가 운정교화 쪽으로 몰리잖아요. 33만 명 정도 2030년까지는 이렇게 배분을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정교화 쪽을 보면은 생활권 내용이 이렇게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이후에는 LCD 산업 그리고 광역교통시설, 관광 클러스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신도시에는 이제 GTX A 노선 운정역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쪽이 가장 핵심적인 뭐 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나오네요, 내용이. 근데 다시 보면은 이게 GTX A 뿐만 아니라 뭐 GTX 관련해서 상승기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굉장히 많은 상승폭이 있었죠. 근데 너무 많이 상승했던 나머지 그만큼의 상승폭을 시장에 내어주고 있습니다. 자산시장에서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있다면 한 번쯤은 쉼표를 좀 찍고 그 본질적인 가치를 천천히 분석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내용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사결정하실 때. 그리고 이제 금촌이랑 조리 쪽은 행정, 업무, 산업의 중심으로 좀 키운다고 합니다. 보시고요. 그리고 문산 쪽은 뭐 통일을 준비하는 경제 특구 보시는데 한번 내용을 그냥 참고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파주시의 입주 물량과 시세를 살펴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입주 물량은 올해는 별로 없지만 2024년도, 2025년도의 수요는 좀 수요 이상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운정신도시 쪽 이제 시세를 보면은 운정신도시가 시세를 굉장히 많이 리딩을 하고 있고 전 고점 대비해서는 한 30% 이상 조정된 단지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84 기준으로도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이 많이 됐고요. 뭐 한 6억이나 뭐 6, 7억 정도, 7억까지는 못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고 타입도 마찬가지고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갯벌에서 물이 빠지면서 처음에는 그저 그런 조개들이 보이다가 빠지면 빠질수록 더욱 상태 좋은 조개들이 보이는데요. 요즘 장을 누가 물이 빠지는 바다로 비유를 했었는데 저도 꾸준히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파주처럼 갑자기 급등한 지역부터 고정적으로 수요가 있는 지역까지 물이 쫙 빠지니까 무엇이 더 좋은지 판단할 수 있는 시장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하며 기회를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고 좋은 장이 올 때까지 한 땀 한 땀 지도에 시세를 새겨보는 노력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